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그리고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슈퍼 주총 위크 소식으로 오늘의 시간 출발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입니다. 467만 명의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M&A 관련 구체적인 안건이 또 제시가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최민정 기자, 주주총회 안건에 어떤 것들이 좀 올라와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6개 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회이사 선임, 또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이 의결될 예정인데요. 특히 사회이사로 이제 이름을 올린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 응용학과 교수를 지목했는데, 조혜경 교수가 2022년 한국 로봇 학회장을 역임한 만큼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산업과 AI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교수의 사회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주총에서 주주의 동의를 얻게 되면 두 후보는 2027년까지 3년간 삼성전자의 사회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외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또 이사 보수한돈 축소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삼성 SDI와 삼성전기 역시 같은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 오늘 삼성전자 우리 주주총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삼성전자 역시 글로벌 기업인데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좀 전에 이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오늘 또 주가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주총회에 주총꾼들도 물론 오겠습니다만 주주들 많이 오겠죠.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도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올해에도 주주들은 실적 개선과 주가 부진 극복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확인해 보면요, 작년 내내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주가 성적이 더 암울합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와 TSMC가 각각 78%, 34%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말 삼성전자만 홀로 빠졌네요. 낙폭이 무려 7%에 달하는데, 자,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달 말까지 총 2,0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주총 때 어떤 기업들을 선별해야 하는지 주총 시즌 투자 전략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올해 주주총회 키워드는 단연 주주 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상장사에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주주 환원책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기업들의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배당금을 높인 코스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4.32%로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기업들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한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요.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 확대 정책을 언급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추가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주가의 하락 압력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삼성물산의 경우 보통주 배당액을 한 주당 2,550원으로 결정하며 행동주의 펀드가 제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배당액이 설정되며 주가도 하락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또 주주 환원책 등을 참고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것이 투자에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주총 시즌을 맞이해서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가 오늘 확정이 됩니다. 이미 뭐 증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건은 의결이 됐고 이제 금융위에서 오늘 제재 확정하는 거죠. 주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 내려질 경우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해당 내용을 우리 김영재 이사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회계 부정과 관련한 징계 수위와 가징금이 결정될 예정인데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회계 부정 사건은 지난 2016년도에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수주 이후에 원가가 상승해서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것을 미리 반영하지 않고 지연해서 회계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서 징계 수위 중에서 가장 높은 고의 처분과 450억 원의 그 가징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금감원 요청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중과실 처분과 과징금 1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최종 결론은 오늘 금융위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 그리고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에서 높은 과징금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안이 주가에 미리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금액이 확정되면 재료 노출에 따라서 재료 소멸로 인식할 수 있어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순이익 5천억 원 이상을 기록 중인 기업인데요.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의 가징금 차이가 크게 부각되는 수준은 아니고 시가총액에서도 한 2천억 정도 수준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건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이 11조 원대라는 걸 본다면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십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가징금 이슈보다는 상반기에 있을 큰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지금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 규모가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점을 가진 소형 모듈 원자도 이번 전기본에 처음으로 좀 반영된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6월 말에 있을 체코 원자력 발전 건설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 대상 확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수요가 지금 크게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원자력 발전 건설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화력발전소 짓는데 원가가 뛰면서 적자 난 거를 이제 회계에 제때 반영을 안 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많이 때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보통 회계법인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뭐 기업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재 이사님 감리 이슈는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됐다. 우리는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AI 수요에 따라서 좀 전력 수요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불붙은 휴머노이드 경쟁, AI 로봇 관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로봇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는 아직 좀 미미한 상황이죠.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희 대표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뭐 로봇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편이 많고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빨리 치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로봇에 올인한다. 그럼 AI 로봇은 뭐고 그냥 로봇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AI 이제 지금 챗GPT 관련된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식을 시켰다, 그쪽으로 연동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뭐 사람들이 코딩해서 넣어준 언어만 인식하던 로봇들이 이제는 스스로 학습해가면서 지금 이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이 생각보다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 생성형 AI 등장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로봇들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로봇들이 많은데 결국엔 이게 다 휴머노이드로 모일 거다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대 가면 휴머노이드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때를 보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그 핫했던 게 피규어의 AI의 이제 그 피규어 AI에서 만든 피규어 01이라는 로봇의 또 영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또 하나가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세대 모델인데 이쪽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로봇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냐라고 지금 놀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이라는 거를 아마존 물류센터에 지금 투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뭐 하고 있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금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아직 좀 더 좀 고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도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한 후에 27년에는 최고 수준까지 달성할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 이제 미국과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과 달리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는 조금 미미한데 이게 약간 지금 돈이 당장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에 개발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했던 삼성전자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휴보2까지 만들었던 회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두 회사의 시너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한화, HD, 뭐 현대, 그다음에 두산 다수의 이제 이런 로봇 하는 기업들은 아직은 협동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에 조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기 성장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지금 뭐 차트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계속 올랐죠. 반년 만에 어제 19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반도체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을 공개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국내 반도체주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코스피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주의 모멘텀이 조금 약화됐다고 봐야 할지 남인호 소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는데요. 방금 소개해 주신 GTC 2024가 몰랐던 재료였느냐? 아니다. 모든 분들이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GTC 2024 그리고 블랙웰에 대해서 주가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냐?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0달러짜리가 100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970달러까지. 그리고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하이닉스 거의 뭐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의 GTC 2024는 많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막상 그 재료가 노출이 되니까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젠슨 환 엔비디아 회장이 언급한 코멘트입니다. 즉 지금 삼성전자 HBM3 이 12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기대가 크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 전략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을 5대5, 50-50로 가져가셔야 된다. 왜 그럽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HBM3E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봤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그 효능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번에 엔비디아가 일정 부분이라도 삼성전자 걸 채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아지는 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2024년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도체와 자동차 빼고 큰 수익 본다?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금년에는 1년 연중 내내 반도체와 자동차의 양대 축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을 5대5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젠스망임에서 삼성전자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온 만큼 또 주주총회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삼성전자 주가 추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AI 반도체주 모멘텀은 아직 충분히 유효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비중 축소 전략이 유효할지 어떻게 보세요, 김명재 이사님?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 주가에 연동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따라가다시피 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GTC 2024의 이벤트가 좀 마무리된 만큼 다음 실적 발표일인 5월 22일까지는 큰 이벤트 약간 공백기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약간 구간 조정, 기간 조정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보통 이제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 발표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5월 20일 이전에 다시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개월 후에 우리 나 소장님하고 김영재 이사하고 누가 맞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한번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먼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 네페스 아크부터 확인해보시죠. AP 수요 증가의 1분기 실적도 양호할 전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발열 이슈가 해소된 뒤 주가가 정상 궤도에 들어왔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BNK 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37,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더 나빠질 게 없다. 이 대중국 매출이 성장으로 전환한 가운데 비중국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모멘텀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수익성 회복으로 올해 호실적이 전망된다면서 하나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목표가를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목표가를 내려잡았는데요. 특히 하나증권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래도 엔터섹터 중에서는 최선우주라고 밝히면서 일본 매출이 이연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견조한 실적을 예상했는데요. 앨범과 콘서트는 물론이고 MD 등 기타 매출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앨범 판매 감소량 이슈에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유지인 리포트들 확인해 보시죠. 우선 KB증권은 가온칩스에 대해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밝혔고요. 삼성 파운드리와의 시너지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촌 F&B 체크해 보겠습니다. 1분기 마진 효과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IBK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1,600원으로 유지한 모습 포착됩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하나증권이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목표가를 10만 원이나 상향 조정했네요. 오늘 주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주주 환원에 앞장서며 상승세를 이어갔던 기아. 그래서 전날 배당락일의 낙폭이 더 아프게 다가왔던 기아 소식 확인해 보시죠. 어제 기아가 무려 7% 넘게 급락을 했죠. 3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12만 원 선도 붕괴가 됐는데요. 자, 전날의 하락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뭐 매수의 기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지금 보면 뭐 어제 배당락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배당금도 꽤 많이 줬습니다. 5,600원을 줬는데 조금 이제 화나시는 거는 5,600원보다 많이 빠졌죠. 9,100원이 빠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동반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현대차는 사는데 기아는 좀 파는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개인만 지금 어제 1,032억을 매수했는데 여전히 개인들한테는 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아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는 외국인들의 힘이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왜 많이 샀냐? ROE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차보다 ROE가 훨씬 더 좋고 한 12%까지 나왔기 때문에 ROE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요. 근데 어제 많이 빠진 이유는 배당당 요인도 있었지만 일본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로 여전히 자동차 섹터 투심이 좀 약화됐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뭐 이제 4회에서 3회 뭐 지금 뭐 2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국채 금리 반등 같은 이제 매크로 이슈죠. 이제 최근에 뭐 유가도 올라오면서 이런 매크로 이슈가 반영됐다. 자동차는 사실은 할부로 주로 사기 때문에 이런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은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긴 하지만 금리가 좀 떨어져 주면 더 좋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요. 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정받을 빌미에 좀 잘 조정을 한 번에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보다 뭐 더 뛰었으니까요. 조금 하락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는 최민정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레딧 청약 인기가 뜨겁습니다. 무려 4~5배 초과 청약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이 청약 마지막 날인데 뭐 미국 주식이긴 합니다만 미국 공모주인데 국내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NH투자증권과 유언타 증권을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다른 미국 공모주에 비해서 레딧에 대한 투자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HTS와 지점 방문을 통해서는 청약이 안 되고요. MTS를 통해서 NH투자증권과 유언타증권의 MTS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이루어졌고요.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공모 예정가액은 31달러에서 34달러로 상당 기준으로 보면 기업 가치는 최대 65억 달러, 하나로 따져보면 약 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청약 신청 금액은 달러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최소 500달러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와 달리 미국의 공모주는 청약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아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아닌 미국 현지 IPO 중개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될 방침입니다. 더불어 국내 공모주와 달리 미국 공모주의 경우 상장 당일 급락할 가능성도 놓치면 안 되는데요. 국내 공모주와 투자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청약을 뭐 몇 억 했는데 그냥 다 살 수도 있겠네요. 청약률이 안 나오니까. 네, 레딧에 대해 또 아시는 분들도 그렇지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레딧은 2005년에 설립된 토론 커뮤니티 기업으로 글로벌 일간 평균 사용자 수는 7,300만 명에 달합니다. 사용자들은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거나 투표하는 방식으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 공매도에 대항했던 게임스톱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때 이게 일어났던 게 레딧의 주식 토론방을 중심으로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톱 사건을 중심으로 레딧도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요. 레딧은 미국 사용자가 약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SNS와 비교하면 사용자가 트위터 X보다는 작고 스레드보다는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2019년 핀터레스트가 상장한 이후 4년 만에 소셜미디어 기업이 상장하는 사례라 레딧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레딧이 이제 운영하는 게 월스트배치라는 그 게시판을 운영하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많이 썼습니다. 거기서 뭐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이 게시판 보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플AI CEO죠. 샘 올트먼이 8.7%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레딧에.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더 끌기도 했었는데
향후 AI 기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얘기죠? 네, 일단 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분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유하수 가문의 어드밴스가 30.1%, 중국 텐센트가 11%를 보유하고 있고요. 3대 주주로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레딧의 사업을 봐도 AI의 관련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적자 기업이지만 상장 이후 인공지능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가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레딧의 수많은 사용자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토론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챗GPT 등 언어 모델을 개발할 당시 레딧과 트위터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레딧은 자사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구글과 연간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800억 규모의 대형 저작권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레딧의 AI 모델을 교육하기 위해 제3자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질문 서한을 보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레딧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만큼 레딧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도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판 DC 인사이드입니다. 미국 증시 IPO 대어로 꼽히는 레딧, AI 수혜도 기대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청약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코스닥으로 확산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소식 짚어볼 텐데요. 그간 밸류업에 대한 논의가 배당 여력이 있는 코스피 기업들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코스닥에선 좀처럼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꺼내드는 상장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왜 코스닥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할까요? 그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답은 이겁니다. 그 회사가 돈을 벌어도 주주들에게 돈을 환원시키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요인으로 봅니다. 자, 우리 국내 코스피는 대부분 한 20% 이상 배당 주는데요.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20%에 채 미치지 못한 기업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죠. 휴마시스라든가 헥토이노, 아난티 등 여러 코스닥 기업들이 이제는 20% 이상 배당을 하고 또 우리 주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사주 사고 배당 많이 하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종목 선정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번, 국민연금이 5% 이상 가지고 있을 것. 2번, 외국인이 10% 이상 가지고 있을 것. 3번, 5년 연속 배당을 한 기업일 것. 코스피에서는 이 세 개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는 해당되는 기업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고 워런 버핏처럼 성공 투자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한국경제TV 머니플러스 8시 2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증시 개장 전 한 40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옵니다만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FOMC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김영재 이사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한 63개 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요. 최근에 주총 이후에 주주 환원과 관련한 의지를 얼마나 피력했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삼성물산이나 CJ 사례를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총 결과에 관심을 가진 투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관련한 뉴스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마감 이후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과거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동반 반등한 예가 많다는 점, 그리고 지금 D램 반도체 업황과 HBM 업황까지도 체크 가능한 점에서 투자자들 관심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보안 엑스포인 세컨 2024가 개최되는데요.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한자리에서 좀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서 관련한 보안 솔루션 기업에 관심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3월 대치 우대금리 LPR이죠.
그 발표가 있는데요. 오전 10시 15분에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기준금리 역할 지표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미 2월에 한 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적극적 부양책이 나오는 그런 결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면서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주총 예고되어 있고 젠슨왕 CEO 입에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언급된 만큼 부디 전날에도 좀 말아 올리는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힘을 내주고 또 코스피도 쫙쫙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